2023년 8월 4일입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사실 이런 류의 범죄는 공범의 경우가 사실 상당히 드물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속보에 나오는 게 2명 혹은 3명 얘기를 해갖고 저도 좀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나오는 속보가 결국은 이제 단독범 최모 씨라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벌어진, 어제 5시 한 40분 정도쯤 벌어진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어떤 것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의 어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장소, 지하철역, 백화점, 놀이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밀집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각별히 조심하고, 특히 퇴근 시간 임박해서 조심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저도 오보를 냈네요. 사과의 말씀드리고, 그렇지만은 이런 류의 소위 그 범행, 그 집단 흉기 난동 같은 형태의 스프리 머더 아니면 매스 머더 같은 형태는 원래 범행이 있고 그것에 스티뮬레이션 된 또 다른 어떤 범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쪽에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다른 역 혹은 다른 백화점에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는 범행이 없었고, 그렇지만 불행히도 14분이 다치셨고, 한 분 혹은 2분이 이독하시다고 하는데, 한 분은 뇌사 판정을 받으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리역, 서현역 등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 대한 예고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 범행은 22세의 배달업 종사자고 자신의 경차를 몰아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을 차로 공격해서 거기서 많이 더 심각히 다치신 것 같고, 거기서 내려서 봤더니 아마도 앞 좌측 타이어가 거의 뭐 파쇄될 정도로 하니까 그냥 거기서 왜냐면 경차 그거는 보니까 전륜이에요. 계속 밟은 것 같아요. 뭔가 더 가려고 했는데, 더 가서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아마 막혔을 가능성. 그래서 그 바퀴가 헛돌아 갖고 그게 파쇄돼서, 그래서 내린 다음에 칼로, 근데 이제 그 칼을 2개인가 전날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왼손에 칼을 들고 그냥 쓱 돌아다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그런 범인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이 지나가는 시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최 씨의 범행은 여성이든 남성 상관없어요. 나이대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1층, 2층을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묻지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시 말씀, 저는 묻지마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행태만 봐서 집단 흉기 난동 사건이라고 하고 묻지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범인들한테 혹은 범인한테 더 큰 자극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집단 흉기 난동 형태로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묻지마 범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이 언론이나 기자들, 아까 보니까 최강지사의 그 김연아 평론가인가요? 그런 사람도 묻지마 얘기하는데 전혀 엉뚱한 거 틀린 얘기입니다. 김연아 평론가 제가
평소에도 많은 그 방송을 듣고 그러지만은 모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김연아 평론가. 그리고 거기 민동기 기자도 그렇고, 다른 거는 제가 하지만 범죄 관련된 부분은 적어도 뭔가 자문을 받거나 묻고, 이렇게 좀 정확히 표현을 해야지 남들 개나 소나 다 묻지 말고 떠드는 거를 최강시사 같은 데의 그런 그 상당히 신뢰가 갈 수 있는 패널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안 됩니다. 네, 김연아 평론가는 오늘 방송 잘못하셨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다른 방송에 마구 떠들어대는 거의 가짜 전문가들의 그런 거보다야 날 수도 있지만은 절대, 왜냐, 이거는 지금 이 사안을 보세요. 얼마나 민감한 사안입니까? 자, 어쨌든 묻지마 범죄라는 말은 저는 절대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단흉기 난동 사건인데 지금 보니까 조선 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묻지마 범죄의 민낯.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민낯 원. 이유도 모르고 속수무책 당했다. 서현역 조선 정유정 사건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자 이름이 노자운이네요. 근데 이걸 어디서 갔다는데, 이제 2014년도에 벌어진 2014년도에 묻지마 범죄 연구 유형화,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등이 이미 2014년도에 내놨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의 최소 공간 분석을 따랐다고 해서 이 분류를 현실불만형, 정신장애형, 만성분노형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따위 연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자체도 허접하고,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라는 건 학술 용어가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이상 동기 범죄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분류가 쉽죠. 그냥 뭐 본인들이 얘기해 인성분만형, 정신장애형 뭐 이런 형태로 만성분노형을 하는데, 제가 늘 기존에 있는 FBI의 범죄 분류 매뉴얼이 있고, 거기를 기반으로 뭘 해도 되지만, 물론 FBI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각각의 범죄에 대한 어떤 이 심층적인 분석을 가지고 한 건지, 그냥 기록만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쓱쓱 그은 건지, 이거는 사실은 그 네이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고 하면 특정한 형태의 분류를 했다. 근데 그 분류의 기본이 되는 그 범죄의 기록 자체가 너무 뭐라고 하나, 부실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물론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도 기록을 가져왔지만은 그 기록 자체가 부실한 상태에서 부실한 걸 가지고 분류를 하니까 말 그대로 분류 자체가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런 거예요. 이 뭐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그걸 그냥 뭐 이렇게 뜩뜩뜩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류를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실 불만형과 있고, 정신장애형, 그리고 만성분노형이 있다고 하면은 각각이 그러면 어떤 현실적인 치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까? 그게 나왔습니까? 2014년도에 그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이라는 게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 연구를 했는데, 2014년도에 이런 연구를 한 다음에 한 번도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다 쓰였습니까? 그러니까 왜 안 쓰였느냐? 현실에 맞지도 않고, 사실은 여기서 다룬 사건들은 다 그냥 대충 기록에 의해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보세요.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의 특징, 이 연구 결과에 의한 겁니다. 특징들 몇 개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회불만, 자기처지 비관, 뭐 말장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현실불만형이니까 사회불만과 자기처지 비관을 하겠죠. 이걸 연구라고 이따위 걸 연구라고 하는 겁니까? 범행 당시 우울한 기분, 아니 그럼 우울한 기분이 있지 그럼 즐거웠겠어요? 현실불만형이? 예? 그러니까 여름에 노상에서 범행, 이런 형태. 그럼 왜 여름에 노상에서 범행을 하느냐? 실제로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있느냐?
아니면 이 여름과 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 여기서 주로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100개 중에 30개, 40개냐, 아니 60, 70개냐. 보통 그런 흉기를 가지고 말하자면 마구잡이를 찔렀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야? 심적 이유가 뭐야? 분풀이 때문에? 연령이 낮아. 27세. 근데 실제로 현실 불가능이 낮습니까? 얼마나 낮습니까? 이게 낮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27세가 낮나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얼마입니까? 그럼 모수가 뭡니까? 범죄자의 평균 연령을 따지고 이런 범죄를 따져야지 본인 생각으로 27세 낮다고요? 27세가 낮습니까? 범행 후 현장에 남아있는 경우 당연하죠. 왜? 이유를 설명해야죠. 전치 6주 이상.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전치 6주라는 건 의학적 판단이죠. 말하자면은 이게 2014년도에 윤정숙, 박지선, 안성훈, 김민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와 범죄의 특성이해 및 대응 방안 연구라고 했는데, 이런 솔직히 허접한 연구들이 그냥 이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겁니다. 연구는 연구고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한 거고, 나머지 뭐 어떻게 할 거냐 몰라요. 경찰에 쓰이지도 않아요. 법무부 보지도 않아요. 두 가지겠죠. 경찰이나 검찰도 저게 허접한 연구 결과라는 걸 알거나, 아니면 있는데도 사실 안 쓰거나. 사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찰청에서도 작년 1월 19일 이 테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걔네들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라는 거야. 연구랍시고 한 거는 있는데 별로 보지도 않고. 왜? 제가 봐도 허접해요. 분류 자체도 이상하고. 왜?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건들의 진짜 기록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나온 형태의 어떤 뭐 판결문 정도 기껏해야 보고한 거기 때문에 별로. 그러니까 이거죠. 만성분노형인 뭐 말하자면 전과가 얼마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과라고 하는 것 자체 말고 구금됐는가, 아니면 전과가 아닌 소년 때의 기록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이 분류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현실 불만이라 공공장소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고, 어쨌든 이런 연구 자체, 물론 이건 또 제가 또 이런 연구를 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니 이런 연구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 말씀은 이런 연구가 실제적이고 아주 제대로 된 기록에 근거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냥 경찰의 고위직이라든가 검찰의 고위직이 지가 아는 만의 그 사건 기록만 가지고 대충 지가 아는 상식적으로, 아니면 뭐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쭉쭉쭉 분리하고 끝, 이 느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왜 합니까? 그냥 논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범죄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분류도 안 하고 제대로 된 범죄에다 분석을, 지금 이거를 범죄 분석, 이따위를 범죄 분석이라고 내놓을 겁니다. 이게 무슨 범죄 분석입니까? 그냥 이 사건들 여기서 툭툭툭 유형 분류지. 이 분류도 허접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런 걸 가지고 범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진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좀 전에 보니까 뭐 분열성 정신장애 뭐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봐도 뭐 나를 청부살인하려고 해, 그래서 자기가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주장한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얘가 정신분열이 될 때까지 국가는 어떻게 왜 관리를 못한 겁니까?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런 사람은 왜 못한 겁니까? 또 하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어떤 범죄자가 지금 범죄를 했을 때는 정신적으로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범죄를 계획하기 이전에 1년 전, 2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사람은 전과는 없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이 스트레스가 관리되는 부분을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보건의 관리 체제가 시스템이 엉망인 거죠. 좋아요. 그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윤희근이 나와갖고 무슨 이건 테러다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당신 이 엄중한 시기에 뭐 하고 있었어? 궁평 지하철도에도 그렇고 지 맘대로 살아있을 때 그냥 사라져버렸다가 뭔가 나와야 지가 좀 있을 것 같을 때는 뚝 나와갖고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고. 실제로 조선의 범행이 벌어졌을 때 6차례, 7차례 실제의 그 살인 예고라든가 이 위협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거죠. 이런 형태의 거리에다가 뭐 경찰 대배치한다 이런 거, 이건 그냥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경찰청장이라고 하면 조선의 범죄가 나타났을 때 그럼 각 지역에서 아니면 각 어떤 데에서 조선과 유사한 형태의 리스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각 경찰서나 아니면 지구대에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회적인 불만을 가지고 사건을 이전에도 조금씩 저질렀던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빨리 리스팅을 해갖고 적어도 확인을, 이런 작업까지가 들어가야 돼. 이걸 경찰청 지급 명령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 다 죽고 나서 일이 터진 다음에 떡 나와서 이게 뭐 테러에 엄중하고 막 떠들고 거리에 이게 경찰을 배치했다라는 것은 그따위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해야지 진짜 전문가죠. 한심한 인간들이 이렇게 어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상황에서는 여러 대응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범죄를 다루라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고, 그 전문적인 걸 분석을 해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전문가들은 쓰지도 않고, 말하자면 그 연구한답시고 뭐 형사정책연구원이나 뭐 경찰대 무슨 연구소 이런 애들 그 쓸데없는 연구나 하고 있고, 말하자면 그 해도 별로 가치도 없는 것들, 지들 논문 쓰는 거 정도밖에 하지도 않고, 실제 필요한 부분들을 치열하게 결국은 지금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들 지켜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됩니까? 이게 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씨가 좀비처럼 걸어왔다. 최 씨는 이 시범단지 아파트, 한양 아파트 인근에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양 아파트 후문에서 이 최 씨가 지나갔다. 손에 피가 묻었고 흐느적거리면서, 그러니까 일정 정도 범행의 각성 단계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이 풀린 상태에서 그냥 툭툭툭 걷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멍한 상태에서 걷는 거예요. 그 아마 오기 전에도, 거기에 다가오기 전에도 서영고 차도 밑에 중년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아마 거기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시민의 신고로. 그러니까 그걸 본, 최 씨를 본 시민이 쫓아가서 지구대에 이거 한 거죠.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되게 황당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AK 프라자에서 CCTV 하는 관제 요원이 없습니까? 지금 이거는 CCTV 관제 요원이 저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어디로 피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현장에 있던 어떤 경비원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도와주기 정도에 하등 쓸모가 없는 거예요. AK 플라자의 그 CCTV 관제 요원들은 없다고 하면 더 문제고, 그럼 거기서 신고가 들어가서 CCTV가 바로 연동이 되거나 아니면 지구대,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5시 58분에 코드 제로가 된 다음에 출동을 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출동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범인이 어디 가지 몰라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 코드 제로가 발생을 했으면 그 지역의 CCTV부터 연동을 시켜서 붙인 다음에 그 붙인 것 자체로 거기서 추적을 해야지. 물론 당연히 경찰들은 나가고. 이게 뭐 그 조선시대의 그 포졸들입니까? 저기 사건이 났으니 거기 우르르 가요? 아니, 그럼 거기 있겠습니까? 도망갔겠지. 못 찾다가 시민신고로 잡았다. 빨리 잡은 게 다행이죠. 시민신고 안 했으면.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지금 이따위입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잡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 뭐가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좀 안다고 하는 전문가들 도대체 뭐 합니까? 네?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쪽팔린지도 모르세요? 어디 대학 교수, 어느 형무정원 연구원, 뭐 어디, 난 나 같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게 됩니다.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고, 이게 막 미친놈 짓이고 막 해요. 그건 누가 몰라요? 시민들도 알아요. 그러면은 당신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당신들이 이 대학 교수고, 당신들이 이 어떤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연구 결과를 내놓든 분석 결과를 내놓든 뭐를 해야지. 덥다고 지금 어디 가서 에어컨 안에서 자고 있습니까? 한심한 인간들만 이렇게 있으니 그럼 시민들이 무장을 할까요? 예? 차라리 그냥 시민들이 무장하고 말까요? 그러면 저도 지금 같은 심정으로는 시민들한테 스스로 무장하십시오. 예?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 지금 이 사태도 주변에 있는 어린 청소년들, 시민들이 지혈을 도와주고 숨겨주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참,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잠깐 쉬었다가, 오늘 뭐, YTN에 또 생방 나가야 되고, 뉴잼스 방송이 있지만, 참,